쿠팡의 그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 뭘 자꾸 찝쩍거려가지고 더 자꾸 망가뜨렸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오 선동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엄히 제재해야 된다는 점은 뭐 명백하죠. 쿠팡의 그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 일본 사람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 미워할 겁니까? 그러면 쿠팡에 그 미국 사람이 있으면 이제 미국 무지하게 미워해야 되는데 그건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런 그야말로 그것도 근거 없는 얘기죠. 미세먼지 문제는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좀 잊어버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꽤 있죠. 예를 들어 한참 심할 때 이게 뭐 중국 발이냐 아니면 뭐 어디 발이냐 몇 퍼센트가 중국 거냐 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 누구하고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은 아니죠. 중국이 어쨌든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하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그냥 기억나서 우리 이 상하이시 시장이 환경부 장관을 했고 또 환경공학자고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리고 젊은 나이에 북경시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상해시장을 하고 있는데 북경시장을 하면서 이 북경의 환경 문제, 이 미세먼지 문제를 어쨌든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엄청난 개선을 이뤄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실력자죠. 능력자인데 그 얘기를 제가 칭찬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한중 혐오 정서의 원인이라서 한 얘기는 아니고 서해 문제 가지고도 이렇게 뭐 이상하게 또 왜곡해서 뭐 서해를 뭐 상납을 했느니 이런 이상한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서해 구조물 문제는 사실은 서해에 이제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그 중간쯤에 공동 관리 수역이 있어요. 근데 공동 관리 수역을 이제 선을 그어가지고 관할을 나눠버리면 깔끔한데 중간을 공동 관리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제 이거를 선을 그어버리면 제일 깨끗해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그 공동 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여서 살짝 넘어온 거예요. 이 중간에 뭐 와가지고 아니면 그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우리 쪽으로 와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위치가. 그 중국은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기 들어온 물고기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물고기다. 양식하는 거다. 회유하는 좀 양식장인데 뭘 그러냐. 그런데 일단 우리로서는 왜 일방적으로 하냐라고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관리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 그러고 그걸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관리하는 시설은 그건 철수할게 이래가지고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건 옮기자. 그건 논란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중간을 정확하게 그냥 그어버리자. 당신들 마음대로 써라. 그 안에서.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실무적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그 선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 실제 그쪽 수역에 근접해 있는 공동 수역인데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지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근거 없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 언론 여러분께서도 정리들을 가끔씩 한 번씩 해주세요. 중간적 입장에서. 언론이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누구 편 들어가지고 왜곡 조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 집단도 아니고. 정치 집단이 그러는 거야 이해하지만 참 신통한 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말입니다.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을 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는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해요. 이거 맞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최종 판단권은 법원이 가지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에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가 되면은 법원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해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항소 안 했냐고 따져요. 기소한 걸 잘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라고 합니까? 이게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거죠. 기준이 정말 그때마다 달라요. 언제는 잘못 기소했다. 무리한 기소다. 원래 무죄 나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평하는 거 아니에요? 무리한 기소? 항소하겠다면 혼내야지 오히려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게 아니면. 그런데 묘하게 그 검찰이 항소 안 한다고 말이지. 왜 항소 안 했냐고 비난을 해요. 이게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서 있는 걸 이렇게 똑바로 안 쓰고 이밖에 삐딱하게 쓰시니까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혐중, 혐한 이런 것들이 국민 경제에 엄청 피해를 주잖아요. 무슨 도움이 됩니까? 손해는 국민들이 받죠. 장사 안 되고 물건 안 팔리고 화장품 진짜 지금 같으면 중국을 석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팔리잖아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게 공인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니겠나 싶습니다. 시진핑 주석님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한 저를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중국 인민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의 공동 발전도 함께 기원합니다. 2달 전 경주에서 만나고 한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한 지가 이제 겨우 2달인데 아주 오랫동안 못 만난 분들을 만난 것처럼 참으로 반갑습니다. 경주에서의 정상회담에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주석님의 초청으로 이렇게 빠르게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돼서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석님과 중국 국민 여러분의 이 따뜻한 환영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만남은 저와 주석님 모두에게 2026년 병오년의 시작을 알리는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주석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중 관계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한중 양국은 이웃 국가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고 국권이 피탈되었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입니다. 한중 수교 이후에는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서 주석님과 함께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습니다. 저와 주석님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과 우호 정서의 기반을 튼튼히 쌓겠습니다. 특히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 협력을 이어가며 민생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경주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역사적 흐름이 더욱 견고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그래도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 반가운 마음에 몇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실용외교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중 관계의 개선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이 한중 관계가 기존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우고 다시 정상을 복구해서 앞으로 더 깊고 넓은 한중 관계 발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성남시장 시절에도 베이징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돼서 중국을 방문하고 또 이렇게
재외국민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11월 시진핑 주석께서 11년 만에 국빈 방한 헌대에 이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무려 9년 만에 국빈 방중이라고 합니다. 불과 2달 만에 한중 양국 정상이 상호 국빈 방문한 것은 유례가 없는 첫 번째 일이라고 합니다. 이는 양국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중국 그리고 한국 양국 정부의 엄중한 공통 인식과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동안 불법 개혁으로 인한 외교 공백이 있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작년 6월 출범 직후부터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하고 외교 정상화 실현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외교 성과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오랜 기간 후퇴해 있었던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한 것은 최대의 성과이자 큰 보람입니다. 다 여러분께서 염원하시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해 준 덕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도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양국은 이웃 국가로서 때로는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했지만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중국은 알리페이와 같은 핀테크 기술을 일상화하고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말로 많은 변화와 계획을 이뤄냈습니다. 사실 저희 기업으로는 1월달만 되면 2, 3월에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 분진이 날아오는데 어떡하냐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걱정들을 거의 하지 않게 됐습니다. 거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죠. 엄청난 발전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지만 또 각자가 가진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실버 산업 등 앞으로 협력할 분야도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더없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저는 지난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복원하고 보다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저의 답방은 과거 30여 년의 수교 역사를 디딤돌 삼아 양국의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양국 관계를 보다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려면 중국인들과 일상을 함께하며 삶의 현장에서 교류해온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그리고 조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중 관계가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기간 동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재외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모로 편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불편할 뿐만 아니라 피해도 컸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많은 기업들과 교민분들이 떠나시며 제중 한국인 사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도 보면 제중 우리 한인 숫자가 50만을 넘어서다가 지금은 20만 초반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곧 다시 복구되겠지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연대의 정신으로 단합하고 꿋꿋하게 견뎌내며 현재까지 양국 관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금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잘 이어나가고 양국 정부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도약할 무대를 만들고 여러분께서 어디에 계시든 조국 대한민국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늘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재외국민 투표의 불편함을 반드시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곳 중국은 광활한 지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외선거 투표를 위한 투표소가 10곳밖에 설치되지 않아서 많은 불편을 겪으신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들의 주권 행사에 걸림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선거 제도 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국가 간의 우정과 협력을 지탱하는 뿌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중 한인 사회의 화합과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부정선거를 중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그 감정을 상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거도 없고 불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국무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고 또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행동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이 줄어들긴 했고 이 점에 대해서 중국 정부나 중국 그 국민들이 많이 또 알게 되면서 호감도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혐중 혐한을 조장하거나 또 선동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억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중국 측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대한민국이 혐중 선동을 하는 뭔가 근거 비슷한 거 이런 게 좀 최소화돼야 된다. 증표가 필요하다. 그게 소위 문화 콘텐츠 진출 제한 같은 거다. 제가 이런 지적을 했죠. 그래서 그게 내가 보기도 사실인데 한국 영화 잘 안 틀고 한국 공연 잘 못하게 하고 실제 현장에는 그러니까 뭐 국가 정책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면 그게 공격의 빌미가 된다. 근거가 된다. 아까 근거 없는 불필요한 이런 얘기했지만 근거가 있지 않냐 그런 거는 그런 걸 그래서 신속하게 좀 해소되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한중 관계가 서로 협력적이고 우호적이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팬더 좋아하는데 저 광주에 우치동물원이라고 국가 제2동물원이 있대요. 국가동물원이 있는데 거기 제2동물원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 지방에 국가동물원이니까 광주 우치동물원에 팬더나 한 쌍 보내주면 어떻겠냐. 그럼 뭐 실무 협의를 한번 해보기로 해서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들이 좀 필요하다. 뭘 자꾸 찝쩍거려가지고 더 자꾸 망가뜨렸어요. 가장 크게 망가뜨린 게 뭐냐? 외교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흑자국가 수출국가 중국이 지금은 최대 수입국가가 돼버렸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셌어요.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우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왜 끼어요? 러시아와 척을 진 순간에 한반도 안보가 훨씬 나빠졌어요. 북한하고 손을 잡고 더 가까워져서 군사기술 제공하잖아요.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됐습니까? 괜히 쓸데없이 개입하고 과도하게 관여하고 강경책만 하다가 결국 사회만 나빠져서 우리만 손해봤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손해봤지요. 외교적으로 손해봤지요. 안보상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